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보상가배상 부산에도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규 사무국장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구독자로서 시청만 하다가 이번에 와서 이제 영상을 한번 같이 하게 됐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첫 영상 촬영하시는데 네. 소감이 어때요? 좀 떨리는가요? 약간 긴장이 되네요. 이게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네. 여러 가지로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네. 자,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주제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해결했던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사건이고요. 예. 자,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지급한 이유가 뭐였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후유장애 청구를 하고 부지급은 아니에요. 부지급은 아니고 네. 자, 이 고객분이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 뒤에 장애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총 장애 100% 지금 현재 식물인가 상태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분께서 단기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6개월 유보를 하겠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면책은 아니고 6개월 뒤에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근데 환자분께서는 사실 좀 많이 위독하세요. 그 위독한 이유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네네. 폐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래서 네. 폐암이 지금 뇌로 전이돼서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 된 거고, 네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한 거죠. 네, 외상성으로 맞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고, 네. 외상성 뇌출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네네네. 당연히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죠. 근데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이 보험금을 유보하겠다. 네. 네,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기간에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사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네. 6개월을 더 유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험사에서는 그 약관, 그 내용을 근거로 이제 유보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 단기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이 뇌로 전이돼서 뇌에서 이제 다 압박을 하고 있고 뇌압도 네.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보험사에서는 의료 자문까지 받았잖아요. 네. 네, 의료 자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지금 당장은 단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네.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요, 그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2억, 3억 정도 이렇게. 예, 되는데 고액이죠. 그분이 예. 얼마였죠, 보험금이? 그분이 가입 금액이 3억입니다. 3억 정도 됐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사 말대로라면 6개월을 유보해서 그 사이에 사망을 한다. 네. 사망을 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사망하기 전에, 왜냐하면 의사 소견도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사망하기 전에 그 보험금을 받아내야 되는 게 또 우리 목표였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험금을 다 지급받았죠. 예, 뭐 네. 전에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 보험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보험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선임하고 나서. 네네. 네. 그때 보험사 주장은 뭐였던가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분은 폐암 3기였습니다. 3기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어가지고 암 치료를 5번 정도 놔두고 보류된 상태에서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결국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분께서 폐암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관상 본인의 기저질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류를 하겠다. 6개월 정도. 하지만 저희가 주치 선생님 만나봤을 때는 주치 선생님이 당장 다음 달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위독하다라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뇌 실질을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본인의 기저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6개월 정도 유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아직까지 그분께서 잘 계시지만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다면은 보험회사에서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보험금을 한 개도 못 받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단순한 논리로 네. 원래 폐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저질환이 있었고 네네. 이번 사고하고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고 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반박된 주장을 해서 그 근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전액 다 지급된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 그거를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 아마, 네네네. 이해가 바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분의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외상이 중첩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이분은 단기적으로 사망하실 경우에는 결국 장애가 아닌 사망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만약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분이 살아 계신다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단기 사망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이 뇌출혈이 어떤 뇌간이라든지 생명의 중추적인 부위하고 직결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폐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하셨지 머리 뇌출혈로 사망하실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주장한 거는 이거죠. 지금의 유독한 상황은 네.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네. 폐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맞습니다. 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암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네.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다. 맞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 네.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간 사망할 가능성이 없는 거다. 단 후유증, 이 80% 장애에 대한 후유증은 남길 수 있지만 네. 단기간 사망 가능성은 없다. 반대로 보험사는 포괄적으로 다 같이 본 거죠. 그렇죠. 예, 상해하고 기존 질병을 다 같이 네. 봐서 무작정 그냥 6개월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유보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구분해서 보자. 맞습니다. 원래 폐암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은 폐암이고,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거는 뇌출혈이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을 끄는 거는 단순히 뇌출혈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끄는 거지 네. 여기에 폐암에 대한 부분은 결합시키지 마라.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따로 우리가 또 의사 소견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네, 받아서 어떤 네. 소견을 받았었죠, 의사한테? 담당 주치 선생님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고, 전두엽은 우리의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중추적인 부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저질환이 폐암이 없었더라면은 이분의 여명은 매우 장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청구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금 현재 위중한 상태하고는 관련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대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번에 뇌출혈로 사망한 게 아니다. 암으로 네. 사망을 하신 거다. 암으로 사망한 거다. 예. 그러면 결국은 보험사에서 처음에 이제 계약자한테 주장한 내용,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인 근거로 입증을 해서 네네. 뒤집어 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우리가 입증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험사가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요. 자, 모든 후유장애 보험금도 그래요. 근데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 같은 경우에 단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장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6개월을 또 유보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전부 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단기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도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 아니면 보도후유장애 보험금 이걸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이런 사유들로 만약에 지급 거절을 한다면 무조건 보험사 의견에 따르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게 6개월이 진짜 유보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험사가 유보하거나 단기간 사망 가능성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 결정하는 거에 대한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꼭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무조건 보험사의 결정에만 끌려갈 필요 없다.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보험금을 꼭 올바르게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